예, 여야 사당이 오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수를 36명으로 구성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민의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 얘기하면 참 이분이 늘 생각납니다. 예, 한때 MB 정권의 좌장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목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구석으로 몰려가고 그리고 끝내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을 했고 지금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표로 계십니다.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밝네요. 저는 오히려 더 젊어지신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MB 정권 마치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또 MB 정권을 계속 공격하는 걸 지켜보고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탄핵 사태에 이르고 있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2007년 그때 MB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처음 경선할 때 그때 이미 그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다 알고 계시죠? 확보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겠다는 생각은 그때도 했지요. 요새 그것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이 여러 방송에 지금 불려다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보면서 내가 이재호 이재호 장관께서 정말 입이 무거우시구나 하신 말씀 얼마나 많을 건데 그걸 다 참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 과거 한나라당 예, 계실 때 그때 함께 있던 이제 소위 개혁 세력을 우리가 민중당 세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우재 선생 그리고 정태윤 뭐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지금 김용태 지금 김용태 의원 한 사람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탈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이 새누리당과는 이제 완전히 절연된 관계네요. 개혁 세력이. 김문수 의원이 지금 있군요. 김문수 의원 혼자 있습니다. 예, 혼자 있군요. 그것도 새누리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 비박신당으로 가지 않고 원래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계실 때는 이제 한나라당 주로 한나라당이었고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 보면 그 웰빙 체질 이걸 평소에 또 많이 나무라시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실 이 민중당 세력으로 그 당에 들어가니까 다들 온실속 화초였고 이 들판에 찬바람을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 못 깰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깨진 걸 보고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늘 위태위태했죠. 늘 위태위태했는데 제가 2003년도부터 사실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당의 대표를 한다거나 나라의 대통령을 맡는다거나 할 경우는 저항이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점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새누리당에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당에서 청와대가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할 때마다 제가 당에서 좀 쓴소리를 좀 했죠. 쓴소리가 아니고 거의 독설을 계속 날리셨죠. 그러나 나는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원체 새누리당 체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는데 그런데 그런 당에서 사람들이 좀 순치되어 있죠. 새누리당에 오래 있으면 설사 뭐 좀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당에 오래 있으면 순치되어서 그 당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친박이든 비박이든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일을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달려들었으면 좀 이 사건이 일찍 터지거나 또 중단이 됐거나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보수 뭐 신당 하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원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하죠. 예. 누구든지 간에. 왜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당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주요 당직을 했잖아요. 당직을 할 땐 다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예, 쓴소리 한마디 못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예. 오히려 쓴소리는 내보고 오히려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회의 예. 들어갈 때마다 오늘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주요 당직을 맡았을 때 뭐 막말로 제꼈으면 이렇게 하면 청와대하고 우리 갈라서자든지 아니면 대통령 이렇게 한 뒤에 진위가 누구냐 당하고도 사의 안 하고 사의하는 참모도 없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때 당이 제꼈으면 오늘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 개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개헌하자고 달려들었을 그렇죠. 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개헌이 대통령의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정책 집행만 하고 개헌은 국회에 넘겨라. 이렇게 좀 달려들었으면 일이 될 텐데 그때 한마디에 그냥 했잖아요. 그걸 아까 순치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뭐 저는 그 환관 내시 아니냐. 이게 새누리당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십상시란 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 신문에 십상시가 문제가 아니다고 칼럼을 썼다가 예. 호되게 당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박근혜는 국회의원까지는 괜찮지만 더 당 대표라든가 대통령까지 갈 인물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과거에 대한 원죄가 우선 있죠. 예, 문제가 있다. 왜냐 그러면 뭐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데 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생존에 계실 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언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검증 자료를 쭉 예. 챙겨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태민과의 을개에서 벗어날 수가 예. 않았다. 그러면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정치를 본인의 능력으로 해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그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할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한번 되게 또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시간이 오는 건데 대통령에게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에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최고의 대통령의 덕목인데 그 제 말이 증명된 것이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은 거의 빵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 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제대로 그 필적할 만한 그리고 그 근처까지 경쟁을 붙여볼 만한 보수적 후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러나 MB 정부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못 키웠습니까? 사람이 뭐 키워서 하고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키울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MB 정부에서 당은 예.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주로 한 친박 당이 되어버렸기 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접수를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하긴 그랬으니까 홍준표 대표 시절에 서울시장 그 쥐고 그리고 디도스 공격 일어나니까 곧장 홍준표 당 대표를 사표 쓰도록 하고 비대위를 만들어 버렸죠. 예. 문자그대로 당권과 후보를 같이 이제 그 정치한 것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때 왜 반대를 안 하셨어요? 당원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건 우리는 반대를 했죠. 예. 그건 뭐 저희들끼리 상당히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안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장 주면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했죠. 주면 안 된다. 그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당의 다수가 예. 이미 접수가 돼 있어서 뭐 지난 건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의 능력 예, 맞습니다. 부족인데요. 뭐 예. 지나간 얘기는 다 운명이거리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지나간 건 뭐 말해봤자 예,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개헌, 참 개헌에 가장 이 목매하시고 또 이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고 개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개헌을 예.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이 원래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면 개헌을 하려고 했더랬는데 촛불 광우병 파동 예. 터지고 뭐 그때도 뭐 한 두세 달 동안 난리가 났어요. 개헌을 꺼낼 틈도 없었죠. 예.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임기 반을 지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안 된다. 그때 군의위원장 하실 때 아닙니까? 권위위원장 할 때죠. 예. 할 때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개헌을 제기할 때 나라는 현 시스템은 이명박 대통령 끝나자. 다음 대통령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이루어져야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는 야당의 대표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뭐 양손 양발 다 들고 반대하는 바람에 도저히 예. 200명을 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 묘한 것 같아요. 왜? 못했는데 예. 또 19대 그때 18대에서는 그럼 19대 들어가서 개헌하겠다고 예. 각 당의 대표들이 사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그런데 19대 들어와서 그냥 너무 제가 개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뭐 개헌 개짜도 못 꺼내 내만 별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약간 별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개헌 말 안 꺼내면 별난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걸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예. 정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헌을 고리로 활용하면 안 되고요. 개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완전히 정점을 찍었으니까 한계를 드러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예.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서 개헌에 착안을 해야지 뭐 내가 대통령 되려고 개헌을 한다 뭐 대통령의 좀 예. 여론이 떨어진 사람께 모여갖고 하나 만드는 고리로 무슨 개헌을 활용한다 이건 옳지 않고요. 옳지 그러니까 않고 개헌을 고리로 뭐 빅텐트 만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은 그건 아니고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헌은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예, 이 그거는 말씀이죠. 예. 지금 이 소위 뭐 새누리당이 그런 풍토에서도 뭐 20명이나 나와갖고 우리는 새로 당하겠다고 하는 용기는 상당히 대단하지만은 그 용기가 나와갖고 우리는 수가 안 되니까 개헌을 고려해서 이것저것 모아갖고 또 한번 정권 잡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거는 그 얄팍한 생각이고 그건 안 돼. 그건 옳지 않는 거고요. 그런 건 저는 뭐 예. 개헌 고리로 정권 잡아보자 이런 건 아닌 것처럼 그건 보이는데. 옳지 않는 거고. 예, 그런데 모이다 보면 또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가 아니, 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예.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당을 한다거나 대통령 후보를 내는데 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개헌을 하나의 고리로 쓰자 하는 거는 개헌의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개헌을 원하십니까? 통치구조는 그러면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 예, 이분 집정부제 쪽입니까? 아니면 의원내각제 쪽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에 해당되는데 예.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예.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하고는 조금 다른 아, 것이 예. 예, 어떤 뜻인지 한국적인 알겠습니다. 분단의 예. 현실을 감안해서 예. 저희 늘푸른 당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도 직선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내각제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총리가 통화를 하고 대통령 예. 국민이 직선을 하되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의 큰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고 예. 다음에 내각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되 그 국무총리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연정을 하는 그러니까 예. 내각은 연정이고 대통령 국가 원수의 직위만 갖고 내각의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인데 넘기는 이것이 예. 분권이죠. 그 이분 집정부제 중에서 오스트리아제와 약간 좀 가깝군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제는 선출의 형식만 예. 대통령 직선을 하는데 예, 그렇죠. 원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죠. 왜 아, 다르냐 예. 그러면 우리는 분단이잖아요. 예.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비상시에 국가의 그 국가 비상 대권을 행사할 사람은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연방 국가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예. 평시에는 이제 내정을 내각이 예, 총리가 예, 하고. 예, 업에서 뽑는 총리가 감당한다. 하고 예. 내각은 연정을 해서 여야의 대결을 줄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연구가 깊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문제는 만들어 놓으신 늘 푸른 한국당이 예. 당세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당세라는 게 의원수로 따지면 저는 당세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원외 정당을 처음부터 자임하고 나섰고 제가 힘을 좀 보탤까요? 명망가 중심의 정당 안 하겠다는 예. 거고. 그게 바로 예, 필수적인 저희들은 민주정당입니다. 명망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고 제가 예. 20년간 몸담에서 경험했잖아요. 명망가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국민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개인에게 예. 정치적 이해를 두기 때문에 이 정당 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그런 정당대로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민초들 중심의 비명망가 중심의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 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17개 뜻인데. 시도의 예. 시도당을 다 이미 완성했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명망과 민주주의라면 쉽게 말하면 우상민주주의거든요. 예. 이 저희들이 늘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이런 건 이제 좀 하지 말자. 저는 그건 예. 안 하고요. 예. 정책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예. 사람이 국민들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그 주장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예.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당이 네, 뭐 명망가들 서로 따지면 우리가 아주 당세가 없죠. 우리 전 선생님 저희 당에 본문으로 오시든지 예. 지금 17개 광역단체 좀 다 시도당 다 했고요. 창당됐습니다. 시도당 다 만들었고.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 이 의회도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조기 대선이 뭐 있든 대선이 좀 늦어지든 간에 그렇습니다. 대선에도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그러려면 당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될 예. 텐데 저희들이 이게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 시민들에게 늘 푸른 한국당 아십니까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더 많죠. 더 예.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아직은 해야 뭐 됩니까? 중앙당 창달 안 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그 늘푸른 한국당이 기존의 정당과 다른 제대로 된 정치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각급 선거에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장을 갖고 대선 후보도 하고 보선 재보궐선거 나오면 거기도 참여하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쭉 참여하면서 한 4년, 5년 지나면서 정치적 한 주기를 거치면서 예. 아, 저런 당도 있구나. 저런 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국민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하긴 그 제가 비유는 아주 잘못된 비유일 예. 텐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미넨 맥주홀 난동 사건 벌일 때만 하더라도 그는 집단인 줄 아무도 몰랐지만 예. 그리고 이내 그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시작은 참 미미했잖아요. 예. 뭐 3% 이러다가 곧 30%가 돼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끝내 예.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90% 이상의 지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늘푸른 한국당이 뭐 비유는 반대쪽입니다. 그런데 늘푸른 한국당이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훌륭하게 커서 예. 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뭐 네. 지지는 지금 0%일 수가 있지만은 예. 0%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현실적인 그런 명망고의주의 정당에서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곧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허물이 벗겨진다고 예, 사라질 보고요. 것이다. 보고 예. 이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요. 예. 어느 주자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좋은 말만 선거 때 다 하고 또 임기 끝날 때 되면 또 죽일 사람 되고 이런 정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 당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 주장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비박신당과는 뭐 뜻을 함께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군요. 저희들은 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용기는 존중은 하지만은 지금 그들의 정치 형태와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이 생각하는 미래 그러니까 늘 푸른 한국당의 어떤 강령 정강 예. 정강 정책 중에 가장 내세우고 싶으신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정책은 네 가지입니다. 예. 개헌, 예, 행정구역 개편, 예. 양극화 해소 경제, 그러니까 그리고 남북 자유화의 네 가지고요. 잠깐만요. 개헌과 행정부 개편은 뭐 이건 의례다 따라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내세울 것은 하나 그다음에
이 개헌과 행정무기 경제 문제에서 양극화 해서 양극화해서 예. 남북 문제에서 자유왕래. 예. 아 자유왕래. 예. 그리고 저희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정간 세 가지입니다. 국가가 정의로워야 되고 예. 사회가 공평해야 되고 이 정의 공평. 뭐 그다음에 늘 하는 국민이 얘기 행복해야 된다. 정의 공평 행복 다 하는 예, 얘기고. 누구든지 말하는 예.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이제 세부적인 정책 지금 문제는 사회가 공평한 예.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 세부적인 정책 문제는 제가 다음에 모셨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능히 잡고 그렇죠. 좀 예. 예,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제 방법에서 저희들은 예. 동반성장을 아 동반성장 같은 방금- 정운찬 정운찬 전 총리가 하는 하시는 얘기가 동반성장이 저희들은 볼 때 여러 가지 경제 예. 정책이 나와 있는데 늘 푸른 한국당이 중도 실용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예. 중도 실용주의적 정책에 가장 맞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는 동반성장이다. 그 정운찬 전 총리도 예. 우리 그 이재호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저희 당이 뭐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으니까 본인은 저희들 시도당 장당대회 할 때 와서 축사도 하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군요, 두 분은. 예. 뭐 개인적으로 친하지만은 아,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장 아직 합해보지는 아, 않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시간 한 1분 예, 채 안 남았는데 자유왕래 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걸리는 게 핵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 핵 문제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한반도가 남북이 서로 무기 경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육자회담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묶어두고 남북 간에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예. 자유왕래를 해갖고 결국은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서 북한을 넘어서 시베리아나 중국을 거쳐서 예. 유럽으로 가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꿈을 북한에 제시하고 이것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자. 핵 문제와 자유왕래와 분리하자. 이 정책을 저희 당이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남북 자유왕래를 그 분리하자. 자유왕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예. 이 말씀인데 이 문제도 또 얘기를 더 나누면 또 길어질 거고. 아,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역시 그러니까 모시고 반론이 좀, 많으리라고 봅니다. 좀 상세한 얘기를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위험